있잖아. 지금 이 순간 너 핸드폰 잠금 풀었다 껐다 반복하고 있지 않아? 카톡창 열어놓고 뭔가 치려다가 또 지우고 먼저 연락하면 내가 지는 거잖아 하면서도 그 사람 마지막 접속 시간은 이미 5번 넘게 확인했고 아니면 이런 사람도 있어. 헤어진 지 벌써 3달인데 친구한테는 나 이제 괜찮아졌어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올린 인스타 스토리 보고 또 밤새 잠 못 자고 있는 사람. 이 영상 보는 너 혹시 지금 재회가 가능할까? 아니면 이제 진짜 끝인 걸까? 그 경계선에 서 있어? 오늘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해줄게. 근데 내가 지금부터 할 얘기 듣고 나면 좀 불편할 수도 있어. 왜냐면 사람들이 믿고 싶은 것과 실제로 재회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 사이에는 꽤 큰 간극이 있거든. 내 이름은 마음이야. 난 심리관계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 만약 내가 다시 잘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 진짜 끝일까 하는 불확실함 때문에 힘들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물어볼게. 너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지? 내가 충분히 잘해줬으면 이렇게 됐을까? 그 사람이 나한테 미련 없을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까? 근데 있잖아, 이 질문들 사실 다 잘못된 질문이야. 오늘 내가 알려줄 건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이 아니라 재회 가능성을 결정하는 진짜 구조, 즉 이별의 종류를 어떻게 읽어내냐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다 돌아온다 이 말 절반만 맞아?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착각이 뭔지 알아? 조금만 기다리면 그 사람도 그립지 않겠어? 라는 거야. 심리학자 브레이크 비알 A 아이커와 켈리의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 이별 후 실제로 재회에 성공하는 커플은 전체의 약 4,050%야. 절반 가까이 된다고. 그럼 나도 가능하지 않을까? 쉽지? 잠깐 뒤가 있어. 그 제외한 커플 중에서 재결합 이후에도 관계가 지속된 경우는 전체의 15% 수준이야. 즉 100쌍이 헤어지면 딱 15쌍만 진짜 의미 있는 재회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 15%에는 명확한 공통점이 있었어. 그건 시간이 아니라 이별의 구조가 달랐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재회 가능한 이별 vs 재회 불가능한 이별. 자 봐봐. 이별에는 크게 두 가지 뿌리가 있어. TYPA 상황형 이별 재회 가능성. 이건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이나 애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외부 환경이나 특정 상황이 관계를 망가뜨린 경우야. 예를 들면 이래. 사례 1 지훈과 서연의 이야기. 지훈은 직장 때문에 갑작스럽게 지방 발령을 받았어. 장거리가 되면서 서연은 외로움을 참다 이러면 안 되겠다고 먼저 이별을 통보했지. 헤어지고 두 사람 다 울었어. 지우는 통보받은 날 밤 3시간 동안 전화를 붙잡고 있었대. 서연도 그 사람이 싫어진 게 아니라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놓아버린 거야. 이 이별의 특징 3가지. 첫째, 이별 후에도 두 사람 모두 슬픔이 크다. 둘째, 한쪽이 일방적으로 밀어낸 게 아니라 상황에 밀려난 느낌이 있다. 셋째, 이별 원인이 되는 요소가 변할 가능성이 있다. 지훈 같은 경우 발령이 풀리거나 서연이 심리적으로 재정비되면 상황이 바뀔 수 있잖아. 이런 이별은 재회 가능성이 열려 있어. TYP 비감정형 이별 재회 가능성. 이건 달라. 훨씬 더 아프고 복잡한 이별이야. 상대방의 감정 자체가 변한 거야. 상황이 아니라 마음이 바뀐 이별. 사례 2 민준과 하은의 이야기. 민준은 연애 내내 하은에게 정서적으로 닫혀 있었어. 하은이 힘들다고 말하면 그게 왜 힘들어? 라고 했고 중요한 기념일도 그냥 날이잖아 라며 넘겼어. 하은은 2년을 참으면서 변화를 기다렸어. 그리고 어느 날 더 이상 기다릴 에너지가 없다는 걸 깨달았지. 이별 통보할 때 하은의 목소리는 오히려 차분했어. 눈물도 별로 없었고. 이 이별은 구조가 달라. 첫째, 이별을 통보한 쪽이 이미 오랫동안 혼자 마음 정리를 해온 상태야. 둘째, 상대방에 대한 감정 소진 이모셔널 이그조스천이 일어났어. 셋째, 이별 통보 후 오히려 해방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이별 통보할 때 담담한 사람이 오히려 더 위험한 신호야. 눈물 흘리며 흔들리는 사람보다 이미 다 털고 나온 사람의 이별이 훨씬 더 단단해. 왜 어떤 이별은 되돌릴 수가 없는 걸까? 심리학의 감정 계좌라는 개념이 있어. 모든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감정 계좌가 있는데 좋은 기억, 배려, 소통, 공감 이런 것들이 입금이야. 상처, 무관심, 반복되는 실망, 무시 이건 출금이고 그리고 감정 계좌가 0이 되는 순간 사람들은 통보를 해. 문제는 여기야. 통보받은 쪽은 그 순간을 이별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지만 통보한 쪽은 사실 이별을 훨씬 오래전부터 시작했어. 혼자서
존 카트만장 카트먼 박사 워싱턴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자 결혼 연구의 권위자인데 그가 수천 쌍의 커플을 연구한 결과 이런 개념을 발견했어. 감정적 철수 이모셔널 위드드로얼. 관계에서 감정이 소진된 쪽은 이별 전에 이미 심리적으로는 헤어진 상태를 경험한다는 거야.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별 이후 돌아올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낮아져. 쉽게 비유하면 이래. 배터리가 방전된 핸드폰을 생각해봐. 충전기 꽂으면 다시 켜지잖아? 근데 배터리 자체가 망가진 핸드폰은 충전기 꽂아도 소용없어. 배터리를 갈아야 하는 거야. 감정적 철수가 일어난 이별은 충전의 문제가 아니라 배터리 교체의 문제야. 즉, 단순히 연락을 끊거나 잘 보이거나 시간을 주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이런 생각 들지? 그래도 사람은 변하잖아. 내가 달라졌다고 보여주면 안 될까? 맞아. 사람은 변해. 근데 여기서 핵심은 타이밍이야. 심리학적으로 변화를 인정받을 수 있는 시점이 있어. 상대방이 아직 감정적으로 완전히 철수하지 않은 단계에서 변화를 보여줄 때만 그 변화가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미 감정이 소진된 이후에 보여주는 변화는 상대방 입장에서 왜 진작 안 했어? 가 되거나 이제 와서 왜 이래? 가 돼. 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 그럼 나는 완전히 끝난 거야? 아무 희망도 없는 건가? 그렇게 단정 짓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말하는 건 재회 가능성의 구조를 이해하라는 거야. 왜냐면 내가 어떤 이별에 속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헛된 곳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진짜 필요한 부분에 집중할 수 있거든. 5가지 체크리스트. 지금부터 5가지를 체크해봐. 3개 이상 해당되면 재회 가능성이 낮은 감정형 이별일 가능성이 높아. 1. 헤어질 때 상대방이 눈물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담담했다. 2. 이별 이전부터 연락 빈도가 서서히 줄어드는 시기가 있었다. 3. 우리 고쳐보자는 대화를 시도했을 때 상대방이 무기력하게 반응했다. 4. 이별 후 상대방이 비교적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처럼 보인다. 5. 이별 원인이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성격 차이, 가치관 차이, 반복된 갈등이었다. 반대로 이런 경우는 재회 가능성이 열려있어. 1. 이별 후 두 사람 모두 감정적으로 힘들어했다. 2. 헤어진 원인이 명확한 외부 상황거리, 타이밍, 환경 등이었다. 3. 이별 후에도 서로 간헐적인 연락이 있다. 4. 상대방이 이별을 통보하면서도 완전히 싫어졌다는 표현보다 지금은 힘들다는 표현을 했다. 5. 이별이 갑작스럽게 큰 폭발적 사건 없이 이루어졌다. 3단계 접근법. 자, 만약 내가 체크리스트에서 상황형 이별에 가깝다고 판단했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줄게. STP1 무조건 반응하지 않는 기간 34주. 2단계에서 제일 큰 실수가 뭔지 알아? 급하게 연락하는 거야. 내가 변했다는 걸 빨리 보여줘야지라는 조급함이 오히려 상대방을 더 멀리 밀어내거든. 심리학적으로 이걸 불안 애착 행동이라고 해. 불안할수록 더 매달리게 되고 그 매달림이 상대방의 회피 행동을 강화시켜. 이 기간은 나를 재건하는 기간이야. 상대방에게 보여주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STP2 감정 언어를 바꾸는 연습 동시에 진행. 재회 이후에 같은 패턴이 반복되면 결국 또 헤어져. 그래서 이별의 원인이 됐던 대화 방식, 감정 표현 방식을 바꾸는 연습이 필요해. 구체적으로는 이래. 기존 패턴 넌 왜 항상 그래? 비난. 새로운 패턴 그때 나는 사실 이런 감정이었어. 감정 표현. 이게 쉬워 보여도 엄청 어려워. 근데 이게 안 되면 재회에도 의미 없어. STP3 연락 재개, 단 전략이 아닌 진심으로. 연락할 때 가장 흔한 실수가 보여주기식 연락이야. 나 잘 지내고 있어 보이지? 야, 나 이렇게 변했어? 어필하는 연락? 이런 연락은 상대방이 즉각적으로 계획된 접근이라는 걸 느껴. 사람의 감이라는 게 그래. 가장 효과적인 첫 연락은 짧고 자연스럽고 기대를 걸지 않는 거야. 그냥 생각나서 연락했어. 잘 지내지? 정도. 목표는 대화 채널을 다시 여는 것이지 한 번의 연락으로 재회를 성사시키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재회 가능성이 낮다는 건 패배가 아니라는 거야. 이건 오히려 엄청난 정보야. 에너지를 낭비할 방향이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한 방향에 쓸 수 있다는 신호거든. 이런 비유가 맞을 것 같아. GPS가 없이 길을 찾는다고 생각해봐.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히 달리면 도착 시간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잖아. 재회 불가능한 이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게 바로 GPS를 켜는 순간이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역설이 있어. 진심으로 자기 삶에 집중하는 사람이 오히려 재회 확률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
왜냐면 집착은 사람을 밀어내지만 성장은 사람을 끌어당기거든. 그건 재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내 삶을 위해서야. 오늘 내가 한 이야기 사실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닐 수도 있어.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말이야. 나는 내가 맞는 방향을 향해 걷길 바라서 솔직하게 말한 거야. 재회가 가능한 이별이라면 지금 내가 해야 할 건 매달림이 아니라 성장이야. 재회 가능성이 낮은 이별이라면 지금 내가 해야 할 건 포기가 아니라 방향 전환이야. 둘 다 결국 같은 말이야.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너 자신이라는 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줘. 그리고 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해? 라고 댓글로 남겨줘. 내가 다음 영상에서 다뤄볼게. 구독도 잊지 말고. 나 여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을게. 지금까지 마음이었어.